6.25 때 북한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강제 노역 후 결혼했던 할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남쪽 집에 강나무가 있다. 이 말을 반복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탈북을 결심하고 대한민국 진주의 한 마을을 찾아갑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과연 이 손자는 지킬 수 있었을까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마당에 나가 앉아서 하늘을 보고 저녁에 밥을 먹고 잤다. 이 사이에 말이 없었다.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말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내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마당에 앉아있는 뒷모습이다. 단천 아파트 1층. 작은 마당이 있었다. 콘크리트 바닥에 플라스틱 의자 하나. 할아버지가 이 의자에 앉아서 남쪽을 봤다. 항상 남쪽이었다. 아파트 앞이 남향이었으니까 그냥 앞을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할아버지가 남쪽을 보고 있다는 걸. 할아버지 이름은 리춘호. 함경남도 단천시에 살았다. 탄광에서 일했다. 은퇴하고 연금을 받았다. 이것이 이웃이 아는 할아버지였다. 조용한 노인, 탄건 출신, 말이 없는 사람.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기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할머니가 알았다. 아버지가 알았다. 나도 알았다. 할아버지가 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남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끌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군인이었다. 남쪽의 군인, 이등병. 20살에 전쟁이 터졌다. 6.25. 20살의 이등병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됐다. 잡혔다. 북으로 끌려갔다. 전쟁이 끝나고 포로 교환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교환되지 않았다. 돌아가지 못한 포로, 북한에 남겨진 남쪽 군인. 북한은 이 포로들을 노동력으로 썼다. 탄광에 보냈다. 할아버지가 탐광에서 일한 것은 자발이 아니라 강제였다. 포로에서 광부가 된 것이다. 20년을 캤다, 석탄을. 20년 동안 갱도에서 곡괭이를 휘두르고 수레를 밀고 석탄 먼지를 마셨다. 30대 후반에 여자가 배정됐다. 북한 여자. 결혼이라기보다 배치였다. 이 여자가 할머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남쪽 사람이라는 걸 알고 결혼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나는 모른다. 물어본 적이 없다. 할머니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들이 태어났다. 내 아버지. 아버지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아버지에게 남쪽은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나라였다. 할아버지만의 기억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자다. 리준혁, 28. 내 핏줄의 절반이 남쪽에서 왔다. 이것을 증명할 서류는 없다. 증명할 수 있는 건 할아버지의 말뿐이었다. 할아버지가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맞다. 하지만 나에게는 말을 했다. 가끔. 아주 가끔. 밤에. 아버지가 출근하고 할머니가 잠든 뒤 할아버지와 나 둘만 있을 때 할아버지가 나를 옆에 앉히고 말했다.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었다. 이 한 문장, 할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의 절반이 이 문장이었다. 감나무. 이 단어를 할아버지는 다른 억양으로 말했다. 북한 억양이 아닌 억양.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소리. 감나무의 감이 할아버지 입에서 나올 때 다르게 울렸다. 나중에 알았다. 그것이 경상도 사투리였다는 걸. 할아버지는 감나무 말고 다른 것도 말해줬다. 조각조각. 진주라는 이름. 남강이라는 강. 집 앞에 논이 있고 논 뒤에 산이 있고 마당에 감나무. 이것이 할아버지가 나에게 건넨 남쪽의 전부였다.
이 조각들을 나는 외웠다. 진주, 남강, 논, 산, 감나무. 5단어. 이 5단어가 할아버지의 고향이었다. 할아버지의 진짜 목소리를 나만 들었다. 평소에 할아버지는 함경도 억양이었다. 단촌에서 50년을 살았으니까. 북한 사람처럼 말했다. 짧게, 낮게. 함경도 사람 특유의 딱딱한 어미. 이것이 할아버지의 바깥 목소리였다. 이웃에게 쓰는 목소리, 할머니에게 쓰는 목소리, 아버지에게 쓰는 목소리. 나에게 쓰는 목소리는 달랐다. 감나무를 말할 때, 진주를 말할 때, 남강을 말할 때 할아버지의 억양이 바뀌었다. 딱딱한 함경도가 풀어지고 물개 같은 소리가 나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소리, 억양이 노래처럼 흘렀다. 이것이 경상도 말이었다. 할아버지가 70년간 숨기고 산 말이었다. 북한에서 남쪽 말을 쓰면 위험하다. 출신 성분이 들통나면, 국군 포로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그래서 할아버지는 함경도 말을 배웠다. 억양을 바꿨다. 발음을 고쳤다. 50년간 다른 사람의 말투로 살았다. 하지만 감나무를 말할 때만 원래 목소리가 나왔다. 몸이 기억하는 소리, 입이 기억하는 모양. 감나무라는 단어에 할아버지의 원래 혀가 움직였다. 나는 이 소리를 좋아했다, 어릴 때. 할아버지의 바깥 목소리는 무서웠다. 낮고 짧고 딱딱해서. 하지만 감나무를 말하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따뜻해지는 순간이 감나무를 말할 때였다. 할아버지가 들려준 것은 조각뿐이었다. 진주라는 도시, 남강이라는 강, 논이 있었다. 벼가 자랐다. 가을에 황금색이 됐다. 논 뒤에 산이 있었다. 낮은 산, 마당에 감나무.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달렸다. 빨간 감, 따서 먹었다. 홍시를 만들어 처마 밑에 매달았다. 겨울에 곶감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할 때 눈이 달라졌다. 할아버지의 눈은 평소에 흐렸다. 탄광에서 먼지를 오래 마셔서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감나무를 말할 때는 눈이 맑아졌다. 20살의 눈이 되는 것 같았다. 90살의 얼굴에 20살의 눈. 이 순간이 할아버지가 가장 살아있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가 말해준 게 또 있다. 어머니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어머니, 내 증조할머니.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어머니. 어머니가 감나무에서 감을 따줬다. 장대로 때려서 떨어뜨리면 어머니가 치마에 받았다. 감이 치마에 떨어질 때 둥둥둥. 이 소리를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갈 때 어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다. 감나무 아래. 아들이 군복을 입고 나가는 걸 감나무 아래에서 봤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감나무 아래에 서 있는 어머니. 이 장면을 할아버지가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포로 수용소에서, 탄광에서, 단촌 아파트에서. 이 장면이 할아버지의 진짜 삶이었다. 단촌에서의 50년은 삶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감나무 아래에 어머니가 있던 순간이 삶이었다. 나는 이것을 들으면서 자랐다. 진주와 남강과 논과 산과 감나무. 가본 적 없는 곳, 본 적 없는 나무.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 안에서 수백 번 갔다. 목소리가 보여주는 풍경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경상도 억양이 그리는 풍경. 이 풍경이 내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 할아버지가 한 번은 전쟁 이야기를 했다. 아주 짧게. 어느 날 밤 내가 15쯤이었다. 총을 쐈다고. 누구를 향해 쐈는지는 모르겠다고. 앞에 사람이 있어서 쐈다고. 그게 전쟁이라고. 그리고 잡혔다고. 깜깜한 데서 눈을 떴는데 손이 묶여 있었다고. 트럭에 실려갔다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고. 트럭이 계속 북쪽으로 갔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감나무를 말했다. 함상 이랬다. 전쟁 이야기 뒤에는 감나무가 왔다. 전쟁이 할아버지를 부수면 감나무가 할아버지를 다시 세웠다. 70년 동안 이 반복.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것이다. 감나무를 내 안에. 할아버지가 죽었다. 92이었다. 단천 아파트 방바닥에서. 겨울이었다. 난방이 약한 방에서 할아버지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일주일 전부터 밥을 안 먹었다. 물만 조금 마셨다.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병원에 안 가겠다고. 여기서 죽겠다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긴 문장을 말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나는 할아버지 곁에 있었다. 이틀 동안. 공장에 안 나갔다. 할아버지의 방에서 옆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대부분 잠을 잤다. 눈을 감고 숨을 쉬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탄광에서 먼지를 마신 폐가 90년을 버티다가 멈추려 하고 있었다. 들숨이 길고 날숨이 짧았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멈추는 순간이 있었다. 이 멈춤이 점점 길어졌다. 죽기 전날 밤 할아버지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손을 내밀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의 손, 90년의 손. 이 손이 소총을 잡았었다. 이 손이 곡괭이를 잡았었다. 이 손이 감나무에서 감을 땄었다. 이 모든 것을 한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었다. 가볍고 마르고 뼈만 남은 손. 할아버지가 말했다. 감나무. 이 단어를 먼저 말했다. 경상도 억양으로, 70년 동안 숨겨온 억양으로. 가봐라. 이 두 마디가 유언이었다. 감나무, 가봐라. 할아버지의 눈이 맑았다. 90년 동안 가장 맑은 눈이었을 것이다. 20살 때의 눈. 감나무 아래에서 어머니를 본 눈. 그 눈으로 나를 보면서 가봐라. 할아버지의 손에 힘이 빠졌다. 눈이 천천히 감겼다. 다음 날 아침, 숨이 멈췄다. 장내는 조용했다. 할아버지의 친구가 없었다. 평생 친구를 안 만든 사람이었다. 가까워지면 비밀이 새니까. 남쪽 출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50년을 이웃에 살면서 친구가 없었다. 장매에 온 사람 가족뿐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나.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3년 먼저 갔다. 관을 실은 차가 단천 외곽의 공동묘지로 갔다. 산비탈에 묘지가 있었다. 할아버지를 묻었다. 무덤 앞에 섰다. 아버지가 무덤에 흙을 덮었다. 나도 흙을 덮었다. 이 땅이 할아버지의 땅이 아니다. 이 산이 할아버지의 산이 아니다. 할아버지의 땅은 삼천리 남쪽에 있다. 논이 있고 산이 있고 감나무가 있는 곳. 할아버지는 거기 묻혀야 했다. 감나무 아래에. 어머니가 서 있던 그 마당에. 하지만 여기 묻혔다. 단천. 끌려온 곳에 묻혔다. 무덤에 흙을 덮으면서 생각했다. 이 흙이 할아버지의 흙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의 흙은 진주에 있다. 감나무 뿌리가 잡고 있는 흙, 논 아래의 흙, 남강이 적시는 흙. 그 흙에 묻혀야 하는 사람이 여기 묻혔다. 아버지는 무덤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말이 없는 아버지였다. 칭찬도 안 하고 혼도 안 내고 그냥 조용한 아버지.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남쪽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 이야기로 느끼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진주는 먼 남의 도시였다. 아버지의 감나무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달랐다. 왜인지 모르겠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말해줄 때의 목소리가 뭔가를 심었다. 경상도 억양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아버지를 건너뛰고 할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직접 건너온 것이다. 무덤 앞에서 결심했다. 할아버지가 가지 못한 곳에 내가 간다. 할아버지가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본다. 감나무를, 진주를, 남강을, 논과 산을. 할아버지 대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탈북을 한다는 것에.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말린다.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남쪽은 아버지의 남쪽이 아니니까. 아버지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에게 단천이 고향이다. 아버지에게는 갈 곳이 없다. 나에게는 있다.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곳, 감나무가 있는 곳. 장례가 끝나고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다. 브로커를 찾는데 넉 달이 걸렸다. 간천은 두만강에서 멀다. 내륙이다. 국경 도시가 아니니까 브로커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장마당에서 귀를 열고 다녔다. 중국 물건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경 쪽 사람과 연결이 된다. 물건이 넘어오는 길로 사람도 넘어간다. 소개를 받았다. 3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선족 남자 한 명과 연결됐다. 이 남자가 강을 건너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돈이 필요했다. 브로커 비용 300만 원.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돈으로 15,000위안. 공장에서 2년을 모으면 안 되는 돈이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게 있었다. 탄광연금과 할머니의 금반지 2개.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것. 이것을 팔고 내가 모은 돈을 합쳤다.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도. 새벽에 나갈 수 없었다. 단천에서 국경까지 먼저 이동해야 하니까. 출장을 간다고 했다. 함경국도 쪽으로 일거리가 있다고. 며칠 걸린다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봤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었다. 아버지는 몰랐다. 배낭을 챙겼다. 옷 한 벌. 할아버지의 것 없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물건이 없었다. 사진도 없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건 5단어뿐이었다. 진주, 남강, 논, 산, 감나무. 이 5단어를 배낭에 넣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넣었다. 단천에서 회령까지 기차 12시간.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다. 함경도 산들이 지나갔다. 이 산들 너머 어딘가에 남쪽이 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건너온 방향의 반대. 할아버지는 남에서 북으로 끌려왔다. 나는 북에서 남으로 간다. 회령에서 브로커의 사람을 만났다. 이동했다. 두만강 근처의 마을까지. 하루를 숨어서 기다렸다. 농가의 헛간, 볏짚 냄새가 났다. 이 냄새가 할아버지가 말한 논을 떠올리게 했다. 벼가 자라는 논. 밤이 됐다. 강변으로 갔다. 두만강. 처음 봤다. 생각보다 좁았다. 이 좁은 강을 할아버지는 건너지 못했다. 70년 동안. 이 물 30m를 평생 건너지 못한 것이다. 이 강이 할아버지와 감나무 사이에 있었다. 30m의 물. 내가 건너면 할아버지가 못 건넌 강을 건너는 것이다. 물에 들어갔다. 밤이었다. 달이 없었다. 물이 차가웠다. 이른 봄이라 얼음이 녹은 지 얼마 안 된 물이었다. 살을 찌르는 추위. 무릎까지, 허벅지, 허리. 걸었다. 바닥에 돌을 밟으면서 한 발, 한 발. 물살이 밀었다. 버텼다. 가슴까지 물이 올라왔을 때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차가워서.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 할아버지. 이 한마디를 속으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못 건넌 강이다. 건너야 한다. 걸었다. 물이 낮아졌다. 가슴, 허리, 허벅지, 무릎.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디뎠다. 서 있었다. 물이 옷에서 떨어졌다. 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추위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건넜다. 할아버지가 70년간 건너지 못한 강을 내가 3분 만에. 이 3분과 70년의 차이가 뭔가. 기회.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할아버지에게는 기회가 없었다. 나에게는 있었다. 이 차이. 브로커의 사람이 중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혔다. 차에 태웠다. 이동이 시작됐다. 뒤를 봤다.
강이 어둠 속에 있었다.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 있었다. 30m의 물. 할아버지와 감나무를 갈라놓았던 물. 이제 그 물의 반대편에 있다. 감나무 쪽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넉 달이 걸렸다. 중국에서 연변, 선양, 쿤밈을 거쳤다. 라오스 국경을 넘고 태국을 지나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다. 접수, 서류, 대기, 비행기, 인천. 이 과정에서 수십 번 잡힐 뻔했다. 중국 공안이 검문하는 버스에서, 국경 산길에서. 한 번은 라오스에서 브로커가 연락이 끊겨서 이틀을 정글에서 혼자 기다렸다. 모기에 뜯기고 비를 맞으면서. 포기하고 싶었다. 포기하면 돌아갈 수도 없다.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 돌아가면 수용소니까. 감나무를 생각했다. 정글에서 모기에 뜯기면서. 할아버지의 경상도 억양을 떠올렸다. 감나무가 있었다. 이 문장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인천공항에 내렸다. 한국. 할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가 70년간 돌아가고 싶어한 나라. 공항이 거대했다. 유리와 강철과 빛.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캐리어를 끌고 전화를 하고 커피를 들고 모두 바빴다.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같은 나라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 이 나라의 군인이었다. 하나원에 들어갔다. 석 달. 정착교육. 이 석 달 동안 조급했다. 진주에 가고 싶었다. 감나무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원에서 나갈 수 없었다. 교육이 끝나야. 하나원에서 한국 지도를 봤다. 교실 벽에 걸린 지도. 서울이 중간에 있고 경상남도가 아래에 있었다. 진주. 진주가 지도 아래쪽에 있었다. 할아버지의 고향이 이 나라의 남쪽 끝에 가까웠다. 북한의 북쪽 끝 단촌에서 살다가 남한의 남쪽 끝 진주가 고향인 사람. 한반도의 양끝을 몸에 가지고 산 사람. 지도에서 단천과 진주 사이에 손가락을 대봤다. 직선으로 500km쯤. 이 500km를 할아버지는 70년간 건너지 못했다. 나는 중국과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서 10,000km를 돌아왔다. 500km를 가기 위해 10,000km를 돌아온 것이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ATM 사용법, 교통카드 충전법, 이력서 쓰는 법. 이런 것을 배우면서 머릿속은 진주에 가 있었다. 강사가 신용카드를 설명할 때 나는 감나무를 생각하고 있었다. 취업 면접 연습을 할 때 할아버지의 경상도 억양을 떠올리고 있었다. 하나원은 나왔다. 서울에 방을 얻었다. 반지하 원룸. 공장에 취직했다. 포장 공장. 박스를 접고 테이프를 붙이고 물건을 넣는 일. 하루 9시간. 월급이 나왔다. 200만 원. 월세를 내고 밥을 먹으면 남는 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주말이 있었다. 주말에 진주를 가야 한다. 감나무를 찾아야 한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이행해야 한다. 문제가 있었다. 주소를 모른다. 할아버지가 남긴 건 진주, 남강, 논, 산, 감나무 이것뿐이다. 진주에 논이 얼마나 많겠는가? 산이 얼마나 많겠는가? 감나무가 얼마나 많겠는가? 이 5단어로 한 집을 찾는 건 바다에서 조개 하나 찾는 것과 같았다. 그래도 찾아야 했다. 할아버지가 가봐라 했으니까. 할아버지의 본명부터 찾아야 했다. 리춘호는 북한에서 받은 이름이다. 남쪽 이름이 따로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본명을 말해준 적이 없다. 위험하니까. 본명을 말하면 남쪽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니까. 하지만 기록이 있을 것이다. 한국 어딘가에. 6.25 때 포로가 된 군인 명단. 돌아오지 못한 사람 명단. 이 명단에 할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찾기 시작했다. 진주시청에 갔다.
서울에서 KTX를 탔다. 3시간. 창밖에 한국 풍경이 지나갔다. 서울의 빌딩이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나오고 논이 나오고 산이 나왔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논이 넓어졌다. 산이 낮아졌다. 할아버지가 말한 풍경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논이 있고 산이 있는 곳. 진주역에 내렸다. 할아버지의 도시.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떠나서 돌아오지 못한 도시. 내가 할아버지 대신 내렸다. 시청 민원실에 갔다. 6.25 전쟁 포로 관련 기록을 찾고 싶다고 했다. 직원이 국방부 기록을 알려줬다. 국군 포로 명단. 이 명단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다. 할아버지의 정보를 말했다. 진주 출신, 이등병, 1950년 참전, 이후 실종, 북항에서 단촌에 배치. 직원이 검색했다. 시간이 걸렸다. 70년 전 기록이니까. 찾았다. 박춘호, 경상남도 진주 출신, 1930년생, 이등병, 1950년 7월 참전, 1950년 9월 실종, 생사불명. 생사불명. 이 세 글자를 오래 봤다. 70년간 이 사람은 생사불명이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한국에서는 이 이등병이 전쟁터에서 사라진 뒤 어떤 소식도 없었다. 나는 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포로로 잡혀서 북으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20년을 일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단천 아파트에서 92에 죽었다는 걸. 감나무를 기억하면서 죽었다는 걸. 생사불명이 아니다. 이 사람은 살았고 죽었다. 직원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92에 돌아가셨습니다. 직원이 나를 봤다. 한참. 박춘호. 할아버지의 본명. 리춘호가 아니라 박춘호. 섬이 달랐다. 북한에서 섬을 바꾼 것이다. 박에서 리로. 남쪽 성을 지우고 북쪽 성을 받은 것이다. 이름만 살렸다. 춘호. 이 이름만 할아버지가 지킨 것이다. 박춘호의 고향 주소가 기록에 있었다. 진주 외곽의 마을이었다. 이 주소를 받아들고 시청을 나왔다. 진주 거리를 걸었다. 할아버지의 거리. 할아버지가 20살까지 걸었을 거리. 70년 전의 진주와 지금의 진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건물이 다르고 도로가 다르고 간판이 다르다. 하지만 산은 같을 것이다. 감은 같을 것이다. 남감을 봤다. 진주성 옆을 흐르는 강. 넓고 느린 강. 할아버지가 말한 남강이 이 강이었다. 이 강변에서 할아버지가 놀았을 것이다. 20살 이전의 할아버지가. 전쟁 이전의 할아버지가. 강둑에 앉았다. 물을 봤다. 맑은 물이었다. 두만강과 달랐다. 두만강은 국경이었다. 건너면 죽을 수 있는 물이었다. 남강은 그냥 강이었다. 사람들이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개를 데리고 아이와 손을 잡고. 이 강에는 초소가 없고 보초가 없고 철조망이 없었다. 강이 그냥 강인 곳. 이것이 평화라는 것인가? 할아버지가 이 강을 기억했을까? 이 강의 냄새를, 물소리를, 강변의 풀냄새를. 70년 동안 탄광먼지 속에서 이 강의 냄새를 기억했을까? 아마 기억했을 것이다. 감나무를 기억한 사람이니까. 감나무의 껍질과 감의 색깔과 어머니의 치마에 떨어지는 소리를 기억한 사람이니까. 남강도 기억했을 것이다. 강변에 서서 물을 봤다. 이 물이 할아버지의 물이었다. 두만강은 할아버지를 막은 강이었다. 남강은 할아버지의 강이었다. 내일 그 주소로 간다. 감나무가 있는 곳으로. 진주 시내의 모텔에서 잤다. 잠이 안 왔다. 내일 감나무가 있을까? 70년이 지났다. 집이 없어졌을 수 있다. 나무가 베어졌을 수 있다. 아파트가 들어섰을 수 있다. 논이 도로가 됐을 수 있다. 없으면 어떡하나. 감나무가 없으면.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나.
천장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경상도 억양. 감나무가 있었다. 이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있었다. 과거형이다. 지금도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일이면 안다.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줬다. 진주 시내를 벗어났다. 건물이 줄어들고 논이 나왔다. 도로가 좁아졌다. 산이 가까워졌다. 낮은 산.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였다. 논이 있고 뒤에 산이 있는 곳. 마을이 나왔다. 작은 마을. 집이 10채쯤. 대부분 오래된 집이었다. 기와 지붕도 있고 슬레이트 지붕도 있었다. 마을 앞에 논이 펼쳐져 있었다. 겨울이라 논이 비어 있었다. 구루터기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여름이면 벼가 자라고 가을이면 황금색이 될 것이다. 할아버지가 말한 황금색. 택시에서 내렸다. 마을길을 걸었다. 좁은 시멘트길. 양쪽에 돌담. 돌담 위로 마른 가지가 삐져나와 있었다. 겨울나무. 주소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다. 마을 안쪽, 길끝, 집이 있었다. 오래된 한옥이었다. 지붕이 내려앉아 있었다. 기와가 깨져서 빠져 있고 석가래가 드러나 있었다. 벽은 흙벽. 흙이 떨어져서 대나무 뼈대가 보이는 곳이 있었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열려 있다기보다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된 집이었다. 마당 바닥에 풀이 살아 있었다. 겨울이라 마른 풀. 여름이면 무성했을 것이다.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풀이 마당을 삼킨 것이다. 처마 밑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장독대가 마당 한쪽에 있었다. 뚜껑이 깨진 항아리들.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이 장독대에 된장을 담고 간장을 담았을 것이다. 이 집이 할아버지의 집이다.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집. 할아버지가 감을 먹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뛰어놀던 집.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떠난 집. 70년간 돌아오지 못한 집. 무너지고 있었다. 시간이 이 집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몇 년 더 지나면 벽이 완전히 쓰러질 것이다. 지붕이 땅에 닿을 것이다. 하지만 마당 가운데에 대문으로 들어갔다. 마당이 있었다. 마당 가운데 나무가 있었다. 감나무. 크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이었다. 크다. 높이가 7, 8미터는 됐다. 둘레가 두 팔로 감싸야 할 정도. 70년 넘게 자란 나무. 할아버지가 20살 때 이 나무가 이미 있었으니까 이 나무의 나이는 100년이 넘을 수 있다. 겨울이라 잎이 없었다. 가지만 있었다. 검은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가지 끝에 마른 감이 몇 개 달려 있었다. 까치바. 아무도 따지 않아서 남은 감. 까맣게 마른 감이 겨울 하늘에 매달려 있었다. 나무 앞에 섰다. 이것이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70년 동안 말한 나무다. 이 나무 아래에서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치마에 감을 받았다. 둥, 둥, 둥. 이 소리를 할아버지가 기억했다. 이 나무 아래에서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나가는 것을 어머니가 봤다. 이 나무가 그 나무다. 나무를 만졌다. 손바닥을 줄기에 댔다. 껍질이 거칠었다. 갈라져 있었다. 세월이 새긴 갈라짐. 이 줄기를 할아버지가 만졌을 것이다. 20살의 손으로. 그 손이 이 껍질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탄검에서 곡괭이를 잡을 때도, 90년의 마른 손이 내 손을 잡을 때도, 이 껍질의 감촉이 할아버지의 손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나무 아래에 앉았다. 땅이 차가웠다. 겨울이니까. 하지만 앉았다. 할아버지가 앉았을 자리에. 올려다봤다. 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겨울 하늘, 파란 하늘. 이 하늘을 할아버지가 봤을 것이다. 이 각도로. 감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 할아버지. 속으로 말했다. 왔습니다. 감나무 있습니다. 눈도 있습니다. 겨울이라 비어있지만 있습니다. 산도 있습니다. 낮은 산.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입니다. 집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 안 삽니다. 하지만 감나무는 삽니다. 70년 넘게 여기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따는 감이 달려 있습니다. 까치가 먹고 있습니다. 아무도 치마에 안 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신 와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졌어야 할 나무를 제가 만지고 있습니다. 울었다. 나무 아래에서. 소리 없이. 한참 울었다. 한참. 감나무 아래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해가 움직였다. 마당에 들어오던 햇살이 기울어졌다. 오후가 되고 있었다. 겨울 해는 짧다. 금방 진다. 일어서려고 했을 때 사람이 왔다. 마을 사람이었다. 나이가 60쯤 되어 보이는 남자.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이 남자가 마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너진 대문 너머로. 나를 보고 있었다. 뉘신교. 경상도 말이었다. 이 억양을 나는 알았다. 할아버지의 감나무 목소리. 그 억양이었다. 이 남자가 할아버지와 같은 말을 쓰고 있었다. 누구냐고 물은 것이다. 빈집 마당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당연한 질문이었다. 할 말이 정리가 안 됐다. 뭐라고 해야 하나? 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 집 주인의 손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나? 이 집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나를 봤다. 내 얼굴을, 무너진 집을, 감나무를, 다시 나를. 이 집이 박신의 집인데? 남자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나를 다시 봤다. 오래 봤다. 뭔가를 보는 눈이었다. 이 남자가 마을 이장이었다. 이장이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마을 안의 다른 집, 따뜻한 방, 바닥에 앉았다. 이장의 아내가 차를 내왔다. 녹차, 따뜻했다. 이장이 물었다. 박신의 집에 왜 왔느냐고. 말했다,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박춘호라는 사람이었다고. 6.25 때 포로로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갔다고. 단천에서 살았다고. 탄광에서 일했다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았다고. 나라고. 내가 그 손자라고. 할아버지가 평생 감나무를 기억했다고. 감나무 이야기만 했다고. 경상도 말투로. 죽을 때 감나무 가봐라. 이것이 유언이었다고. 그래서 왔다고.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진주에 와서 이 마을에 와서 감나무 앞에 앉아 있었다고. 이장이 듣고 있었다. 얼굴이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아한 얼굴이었다. 말을 들을수록 얼굴이 무너졌다. 이장의 눈이 빨개졌다. 이장이 한 가지를 말해줬다. 박춘호에게 남동생이 있었다고. 동생 이름은 박춘식. 형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생사불명. 동생이 평생 형을 기다렸다고. 이 마을에서. 형네 집을 지키면서. 동생 박춘식은 15년 전에 죽었다. 하지만 동생의 아들이 있다고. 할아버지의 조카. 진주 시내에 살고 있다고. 이장이 전화를 했다. 조카에게. 1시간 뒤 차 한 대가 마을에 왔다. 차에서 남자가 내렸다. 70대, 흰머리, 구부정한 등. 할아버지의 조카, 박춘식의 아들. 이 남자가 나를 봤다. 이장 집 마당에서. 나를 보는 순간 남자가 멈췄다. 걸어오다가 멈췄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남자가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내 얼굴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다. 형님 얼굴이네? 이 말을 남자가 했다. 70대 남자가. 할아버지의 조카가. 내 얼굴을 보면서 형님 얼굴이라고. 큰아버지 얼굴이라고. 닮았다고. 눈이, 이마가, 코가. 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모른다. 90살의 얼굴만 안다. 20살의 얼굴은 사진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남자는 안다. 아버지 박춘식에게 형 사진을 봤을 것이다. 혹은 아버지에게서 형의 얼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 얼굴이
내 얼굴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20살이 내 28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유전자가 70년과 두 세대를 건너서 이 마을에 돌아온 것이다. 남자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남자가 이야기를 해줬다. 이장집 방에 앉아서. 동생 박춘식은 형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자 형을 기다렸다. 포로 교환 명단을 확인하고 적십자에 신고하고 매년 추석에 형 이름으로 상을 차렸다. 형이 살아있을 거라고 평생 믿었다. 형네 집을 지켰다. 비가 새면 고쳤다. 마당 풀을 뽑았다. 감나무 감이 열리면 따서 곶감을 만들었다. 형이 돌아오면 먹으라고.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춘식이 늙었다. 몸이 안 좋아졌다. 형네 집을 돌볼 수 없게 됐다. 15년 전에 박춘식이 죽었다. 그 뒤로 형네 집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졌다. 지붕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감나무는 사람이 안 돌봐도 살았다. 혼자 자랐다. 혼자 감을 맺었다. 혼자 겨울을 났다. 70년 넘게. 나무는 기다리지 않는다. 나무는 그냥 산다.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 자리에서 산다. 감나무가 그랬다. 주인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주인의 동생이 늙어 죽어도. 감나무는 그 마당에서 살았다.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잎을 떨구고 다시 자랐다. 조카가 나에게 물었다. 형님이, 큰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냐고. 말해줬다. 탄광에서 20년 일했다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친구가 없었다고, 남쪽 출신이라는 걸 평생 숨기고 살았다고, 마당에 앉아서 남쪽을 봤다고, 감나무 이야기를 했다고, 감나무를 말할 때만 경상도 말이 나왔다고. 조카가 듣다가 울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형님이 고생을 했구나. 한마디 했다. 해가 졌다. 마을이 어두워졌다. 조카가 나를 감나무 집으로 다시 데려갔다. 어둠 속에서 감나무가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었다. 가지가 하늘에 뻗어 있었다. 까치박감이 별빛 아래 매달려 있었다. 조카가 나무를 봤다. 나도 나무를 봤다. 둘이 나무 앞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의 조카와 할아버지의 손자. 동생의 혈통과 형의 혈통이 70년 만에 이 나무 앞에 서 있었다. 감나무가 이것을 알까? 모를 것이다. 나무니까. 하지만 나무의 뿌리가 이 마당 아래 퍼져 있을 것이다. 70년간 땅속으로 뻗은 뿌리. 이 뿌리가 이 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집이 무너져도 나무가 서 있는 이유. 뿌리가 땅을 잡고 있으니까. 할아버지의 뿌리도 여기 있었다. 단천에서 50년을 살았지만 뿌리는 여기 있었다. 이 마당에, 이 나무에, 이 마을에. 내가 그 뿌리를 따라 여기 왔다.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5단어를 따라서. 진주, 남강, 논, 산, 감나무. 봄이 되면 이 나무에 잎이 난다. 여름이 되면 푸르러진다. 가을이 되면 감이 달린다. 가을에 다시 오겠다고 조카에게 말했다. 감이 달릴 때, 할아버지가 기억하던 빨간 감이 달릴 때, 그때 다시 오겠다고, 감을 따겠다고, 할아버지 대신.